안녕하세요. 친절한 아키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도구의 지붕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 도구를 클릭하여 정보 상자를 보겠습니다. 지붕을 그리는 방법은 지오메트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면과 다중면이 있는데 다중면은 한 번의 외곽선을 그리면서 모임 지붕이나 박공 지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단일면은 그 모임 지붕을 조각조각 나눠 그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자 의도대로 지붕을 구성하고자 하신다면 단일면 지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면 지붕을 그려보기 전에 설정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그려온 벽체에 지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붕 설정창 지오메트리 및 위치 설정 탭에서는 작업층을 설정합니다. 작업층으로 피벗서 오프셋에 지붕과 벽이 만나는 위치 높이 값을 입력을 해주고 보통은 벽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현재층에 그릴 때는 벽 높이 값을 입력하고 지붕층을 따로 생성하실 경우에는 0값을 입력하거나 이전 층벽과 지붕층의 지붕이 만나는 값이 높이 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평면에 그려놓은 사각형 벽의 높이를 확인한 다음에 박공 지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벽을 선택하고 상단에 보시면 높이가 300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붕 도구 상자로 들어가 작업층으로 피벗은 오프셋에 벽의 높이 3000을 입력합니다. 지붕은 슬래브와 비슷한 도구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경사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브 중에 경사 슬래브를 그려하는 경우에는 지붕 도구로 대체하여 많이 작성합니다. 첫 번째 단일면 지붕의 경사 각도를 30도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먼저 벽과 지붕이 만나는 위치에 피벗선을 그려줍니다. 눈 모양 커서가 나타나는데 이때 경사가 올라갈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작성한 선 경계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선택할 수 있고 박공 지붕의 반 정도를 그려주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시공 방법은 다각형인데 4번의 클릭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두 번째 있는 사각형을 사용하겠습니다. 벽에 커서를 가져가면 절반 위치를 알려주는 스냅점이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 클릭하여 지붕을 작성합니다. 단면에서 지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붕의 반 정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평면에서 반대쪽 지붕을 그려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벽과 지붕이 만나는 위치에 선을 그리고 경사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반쪽만큼 그려줍니다. 단면으로 확인해보면 양쪽에 지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마를 한번 추가로 내보겠습니다. 지붕을 수정하는 방법은 슬라브 도구와 동일합니다. 먼저 지붕을 선택하시고 펫팔레트의 모서리 옵셋을 이용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처마를 80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모서리도 수정할 텐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벗선이 있는 모서리의 중심을 클릭해 보면 오프셋 기능이 아니라 피벗선 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붕 모양은 그대로지만 피벗선 위치가 변경돼서 지붕 높이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옵셋은 가운데 점 외에 다른 부분을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지붕도 동일하게 작성해서 완성할 수 있지만 기존 지붕을 대칭 복사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단면으로 확인해보면 처마까지 동일하게 대칭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박공 지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벽과 지붕이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메워주기 위해 벽의 높이를 올리고 지붕 기준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먼저 4개의 벽을 선택해서 설정창에서 벽의 높이를 수정합니다. 벽 높이는 지붕에 딱 맞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지붕도 선택을 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해 지붕 쉘 기준으로 요소 잘라내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잘라내기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벽 윗부분이 깨끗하게 잘라나고 구멍도 메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붕 쉘 기준으로 요소 잘라내기를 실행하시면 지붕 선택 시 아이콘이 뜹니다. 지붕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아이콘인데 클릭을 해보면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고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중면 지붕을 그려보겠습니다. 지붕 도구를 클릭하고 지오메트리 방법을 다중면 그리고 시공 방법을 복합 지붕으로 선택해서 그리겠습니다. 시작점 클릭하고 펫팔레트를 이용해 곡선 형태를 작성하고 직선 구간은 직선으로 변경해서 작성을 합니다. 지붕 완성 시는 다시 시작점을 클릭하면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작성한 지붕을 한번 3D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방법은 한 점 한 점 클릭해서 지붕을 작성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브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마술본 기능입니다. 이 마술본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슬라브를 작성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변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신 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박공지붕 선택해서 마술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변에 가져갔을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지붕은 현재 모임 지붕이기 때문에 펫팔레트를 이용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마루 부분 노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수평 마루선 늘리기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해당 노드를 상단으로 옮겨주면 박공지붕이 되겠죠. 이렇게 수평 마루선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수평 마루선 드래그 하기는 지붕 몰매를 조정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붕 테두리 쪽 노드를 클릭해보면 슬래브 도구의 펫팔레트 구성과 유사합니다. 작성한 지붕을 선택을 해서 설정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붕과 벽이 만나는 위치라던가 단일 그리고 복각 구조체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슬래브 도구와 동일합니다. 현재 다중면 지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각도를 입력할 수 있고 다중면 선택 탭을 살펴보면 지붕 레벨을 줄 수 있는데 꺾임 지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레벨은 하나입니다. 물매에 45도로 높이 2000인데 45도로 2000까지 가다가 지붕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윗부분은 수평으로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꺾임 지붕으로 하겠다 하시면 추가 버튼 누르시고 두 번째 레벨에 물매나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로 또 추가를 해보면 꺾임 지붕을 여러 레벨로 설정할 수 있고 다중면 지붕으로 했을 때는 처마의 길이를 전부 옵셋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곡선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 원을 기준으로 세그먼트 분할 또는 홀을 기준으로 분할하겠다는 이 두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3D에서 꺾임 지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지붕에서도 단일면 지붕이 가능합니다. 시공 방법을 사각형인지 박공 지붕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사각형 지붕인 경우에는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고 박공 지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긴 방향의 용마루가 생기면서
박공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작성한 지붕을 한번 3D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평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붕 설정창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창을 보시면 처마 모양인 지붕 테두리 부분 설정이 있습니다. 직각 그리고 수직 또는 원하는 각도를 입력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붕 처마 모양은 지붕을 그리신 다음에 선택한 지붕 모서리에 하나여 사용자 정의 테두리를 적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나 표면, 테두리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창에 들어가 보면 단일면 지붕일 때는 다중면 형태의 탭은 활성화되지 않고 다음 평단면 표현을 넘어가 보면 슬래브와 거의 유사합니다. 층에서 보이기에서 어느 층에 지붕을 보일지 선택할 수 있고 평면 나타내기나 투영 보이기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외곽선에 대한 선의 유형과 그리고 펜 설정, 오버헤드선의 선 유형과 펜 설정, 그리고 지붕에 해치를 넣을 수 있는 표면 채우기가 있습니다. 채우기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해치 선택이 가능하고 색상이나 배경, 그리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 탭에서는 윗면, 옆면, 아랫면, 그리고 표면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류 및 속성 탭에서는 요소의 분류, ID, 구조 기능 위치 등 정보를 설정하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붕은 또한 레이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일면 지붕 크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단일면 지붕에만 사용 가능하고 지붕 기준으로 상부나 하부를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지붕만 선택하고 단일면 지붕 크롭하기를 하거나 벽만 선택하고 단일면 지붕 크롭하기를 실행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지붕을 선택하고 상단 풀다운 메뉴의 디자인, 그리고 지붕 추가 사항, 단일면 지붕 크롭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보면 지붕 요소를 기준으로 상단 또는 하단을 크롭할지 선택할 수 있고 지붕과 겹치는 상문이나 문, 그리고 기타 요소들 중 같이 크롭된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벽 기둥 상부를 최상단점으로 설정은 만약 벽을 7천 높이로 세팅하신 다음에 만약에 크롭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잘리고 나서의 가장 높은 벽의 위치를 세팅하고 있는 설정값입니다. 체크하고 한번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붕 기준으로 벽이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벽을 한번 선택을 해서 높이 값을 확인해 보면 6000입니다. 이 잘린 벽의 가장 높은 높이 값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붕은 다중면 지붕인데 다중면 지붕은 단일면 지붕 크롭하기가 적용이 안 됩니다. 다시 다중면 지붕을 선택하고 상단 풀다운 메뉴 디자인에 지붕 추가 사항, 그리고 단일면 지붕으로 분할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중면 지붕을 단일면 지붕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다중면 지붕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중면 지붕으로 들어갔던 치수들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무조건 분할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단일면 지붕으로 변경이 되고 지붕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단일면 지붕 크롭하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지붕쉘 기준으로 요소 잘라기 같은 경우 지붕이 사라지면 지붕에 의해 잘렸던 요소들이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반면에 단일면 지붕 크롭하기는 지붕을 삭제를 해도 잘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원래대로 만약 복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잘린 요소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 모든 크롭하기 명령 취소 또는 상단 풀다운 메뉴
에서도 설정이 가능한데 디자인에 지붕 추가 사항, 모든 크롭하기 명령 취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붕 요소를 작성하고 다양한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